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용인 구성역 GTX-A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어딜까요? 바로 용인시가 되겠고요. 여기 꽁 한 마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 증식이라는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용인이란 어떠한 도시인가? 용인 SK 하이닉스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A 노선 어떻게 진행 중인지, 더불어서 용인에 들어가는 GTX A 노선 구성역 인근에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인이란 어떠한 도시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인구 중부대로 1199번지에 시청이 들어가 있고요. 3개의 구, 3개의 읍, 4개의 면, 2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107만 5045명으로서 조만간에 1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경기도 전체 인구 중에 7.99%, 약 8%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더불어서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더라. 2021년 기준으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람들 어디에서 유입되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입 같은 경우에는 성남, 수원, 군포, 안양, 광주, 부천, 구로, 관악, 서초, 송파, 노원, 남양주, 고양에서 땡겨들었다면은 용인에서 나간 지역도 있겠죠. 화성, 오산, 양평, 평택, 안성, 하남, 용산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갔더라. 즉 용인에서 빠져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았으니까 꾸준하게 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용인시로 많이 몰리는 경우,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일자리라고 하면 한참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용인시의 연령대 구성비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용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18일자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연령별 인구 현황,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요 가운데 노란 색깔 보이실까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요. 전체 인구가 0세에서 110세까지를 구성하고 있고, 한참 일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대죠. 20대에서 50대 인구가 무려 60.3%, 허리층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다? 용인이더라.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대표 일자리 100인 이상 기업이 얼마나 되고 있고 대부분 어디에 몰려져 있을까요? 같은 사이트죠.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와서 2021년 2월 9일자 자료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 이 자료를 다운받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자, 삼성전자 등 무려 68개 업체가 용인이란 지역 내에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은 용인시 내에서도 처인구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처인구가 어디쯤 위치되어 있고 그 주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지도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를 가운데 두고 뺑그랗게 한번 어떤 주변 도시들이 붙어 있는지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12시 방향에 광주시, 3시 방향에 이천시, 6시 방향에 안성시, 7시 방향에 평택, 8시 방향에 오산과 화성, 10시 방향에 수원, 11시 방향에 성남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용인이라는 도시가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는 수지구, 그 아래쪽에는 기흥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처인구더라. 그렇다면 최근 용인 뉴스 한번 알아봐야겠죠. 스피드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월 6일자 기사고요. 인구 빅뱅 용인 지역 부동산 시장 집값 가파른 우상향이란 기사입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10년간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크게 늘어난 용인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 형상이 뚜렷하더라. 용인시 인구는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전출보다 전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10만 명을 돌파를 목전 앞에 두고 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대장지구 개발 사업,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각종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이 기사 보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런 것도 한몫하죠. 서울 내 집값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꾸준히 오르자 2030 세대 중심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으며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더불어서 교통호재가 좋은 용인으로 몰리고 있다. 자,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몰릴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때문이다? 일자리 때문이더라. SK하이닉스가 입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처인구 인근에 약 448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언제라고 얘기하죠? 가장 먼저 열리는 시점이 2024년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지역,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은 항상 호재 전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기사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해발 540m 청계산 주인이 무려 4,8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덫이라는 제목이고요. 2021년 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4,800명이 들어가 있는 그 땅 어딘지 봤더니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국사봉과 이수봉 그 사이기의 땅을 의미하는데, 이 땅을 무려 기획부동산 33곳이 힘을 합쳐서 974억 원어치를 팔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죠.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땅이다. 만약에 이 국사봉이랑 이수봉 사이격에 철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땅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없고,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도로 하나 낼 계획이 없는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설명을 듣고 샀는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토지는 사서 열리면은 대박, 잠기면은 쪽박이다. 그런데 열리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더라. 이렇게 꼭꼭 잠그는 땅들 어디서 많이 팔고 있는지 이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토동산 73번지 법인별 판매 내역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첫 번째죠. 금융사 이름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KB, 신한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사를 다 갖다 붙여서 상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인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두 번째죠. 경매, 옥션, 코리아 뭐 이런 명칭들, 한 번쯤 들어볼 법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회사가 전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좌측에 나와져 있는 회사들 이름 정도는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정보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러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용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원산면에 이어 백안면도 잠그더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개발기대 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잠근다. 기사 뒤쪽 내용 보면 같은 내용 나옵니다. SK하이닉스에서 120조 가량을 투자를 해서 엄청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거다. 여기서 정보수 하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청계산 꼭대기를 산 사람들은 투기를 한 걸까요? 투자를 한 걸까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잠기기 전에 처인구 백안면 같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투기를 한 걸까요? 투자를 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투기 같은 경우에 해발 540m 청계산 죽어도 개발 안 돼. 그런데 경기권에 조금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 개발 과거 사례 조금 보여줘서 여기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아무런 정보 발표, 근거 자료 없이 돈을 던지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제가 누차 반복드려서 말씀드려요. 투기더라. 그런데 투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120조를 한 곳에 때려 넣는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이 많다 보면 철도나 도로계획 같은 게 잡혀서 같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부동산 성성쇠천악,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러한 기업이 들어가면은 도시는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더라. 이 부분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성장기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러한 곳을 먼저 선점하는 행위,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일단 정부의 눈으로 보면은 투기가 분명하고요. 내 옆집 사람이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남이 사면은 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 한다면은 어쩌면은 투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곳을 선점하고자 제가 계속 이 부분 반복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죠. 용인 하이닉스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최근 진행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16만 제곱미터 규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021년 1월 30일자 기사 내용이고요. 용인시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 전북, 충남, 충북에 5단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확인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SK하이닉스 생산설비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약 120조 투입이 되더라. 그래서 2024년에 1기 생산 라인을 만들고 2036년까지 총 4개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어디더라? 처인구더라. 그 중에서도 원산면 일원이더라. 용인시의 빅피처죠. 기흥구의 삼성반도체 시설도 이미 들어가 있고 이곳일 때 SK까지 들어와 주니 땡큐. 그래서 반도체 K바이트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혼자 애쓴다고 답이 나올까요? 이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날 SK하이닉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격려차 방문했다고 하는데 왜 가셨는지 보니까 이 지사의 SK하이닉스 방문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풀이되더라. 투자금에 대한 내용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원산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지역 어디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 핑크 색깔 테두리가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을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곳 파란 색깔로 표시한 이 지역이 바로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원산면 바로 아래는 안성시가 위치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이천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쪽 일대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금 120조를 끌고 일자리를 끌고 사람을 끌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안성이나 이천까지도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135만 평에 120조를 쏟아붓고 일자리 1만 5천 개 만들고 직간접 고용 유발 37만 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숫자로만 보면 잘 머리에 와닿지가 않아요. 최근에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져 있는 그곳, 이곳과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120만 평에 130조 투자를 한다고 그랬고 고용 유발이 44만 명 정도가 이루어지는 도시예요. 여기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돼요. 고덕 현재 토지, 아파트 말하면 뭐 할까요? 엄청나게 늘어났더라. 그렇다면 기업과 정부가 할 일을 구분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요. 거기서 근무할 인력을 채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요. 더불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도로를 넣어주고 철도를 넣어주고 이들이 거주할 만한 집을 만들어주고 생활을 할 만한 상업시설들을 구성을 해줍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죠. 교육시설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바로 부동산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가고 그곳 일대 집들이 지어지고 더불어서 철도가 들어가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적기, 즉 타이밍을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후 목표 수익률까지 달성할 수 있는, 즉 존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더라. 이 두 가지만 갖추고 있다면은 10년 터울로 내 자산 굉장히 크게 눈덩이가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30대부터 내가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0대에 2억을 넣었다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40대 되면은 4억이 돼 있고요. 50대 되면은 8억, 60대 되면은 16억, 70대 되면은 32억 원이 만들어지더라. 물론 이거보다 더욱더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미니멈으로 잡아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크더라는 겁니다. 핵심 무엇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자리와 정부의 움직임이다. GTX A 노선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노선 및 최근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 우운정을 시작으로 해서 킨텍스, 대곡, 이게 빨간 색깔로 창릉이라고 되어져 있죠. 창릉 찍고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그리고 용인 지역을 거쳐 동탄까지 내려가더라. 창릉 신도시 내 GTX-A 같은 경우에는 정고수 땅 따먹기 3기 신도시 추가교통대책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썸네일은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자, A 노선 살펴보면 이 가운데 허리춤에 있는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이곳 일대 엄청나게 많은 환승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빨대 효과더라. 빨대 효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의 경기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철도라는 편리한 교통편을 넣어서 지방으로 쪼갰는데 그쪽 일대의 사람이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리한 교통을 타고 서울 경기권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현상, 이게 빨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심에는 KTX, SRT,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노선이죠. GTX 같은 노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대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산 증식의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지역 한 가지 더 추가하죠. 용인이란 지역도 해당되더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GTX A 노선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21년 2월 5일자 기사입니다. GTX A 대곡에서 운정역 구간에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GTX A 노선 사업 공사 구간인 경기도 고양 대곡역과 파주 운정역 구간에 라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4일에 확인됐다. 특히 대곡역 구간선에서 실내 권고 기준치의 6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현재는 착공전이라 실내 지역이지만 지하철을 착공할 경우에 인근 토양에서 라돈이 환풍기를 통해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돈이 과연 뭘까요? 핵심 내용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인데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내의 물질을 의미하고요. 공기 중 라돈 노출 농도가 낮을수록 암의 발생 위험은 낮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라돈이 상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봤더니 토양이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성명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 중에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고 있다? GTX A 노선 대곡에서 운정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다량이 검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더라. 이뿐일까요? 광화문 일원에 유적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늦어지고 있죠. 사실 이러한 일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뉴스기사 하나 더 볼게요. G자만 나와도 속수무책 집값 질주. 2021년 2월 19일자 기사고요. G자 들어가는 곳 중에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어디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양주 같은 경우에는 C노선, 고양시는 A노선, 남양주는 B노선, 의정부는 C노선,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는 B노선, 파주 같은 경우에는 A노선, 부천은 B노선,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의왕과 안산 같은 지역도 G자만 나오니까 엄청나게 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나왔다.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현실화가 되면은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를 확률이 크더라. 이렇게 해석함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사 보겠습니다. 일산 매직 미분양 넘쳤던 5억 아파트 12억으로 껑충. 2월 19일자 기사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13일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무효소송에 GTX0 논란까지 광화문 관장 시끌벅적. 이 일대 어떤 일이 있나 살펴봤더니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GTX 광화문 역사 신설, 이것을 시민단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방이 치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 되게 많았죠. KTX 까는데 도룡뇽이 나왔어. 그래서 밥 안 먹고 도룡뇽 지킨다고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도룡뇽 살리려고 철도공사 안 하나요? 100%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존버할 수 있는 힘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기사도 확인됩니다. GTX-A 청담동 해결안이 줄줄이 악재, 문화재에 이어서 북한산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어려움은 많으나 그만큼 기대가 큰 노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언제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늘 있었던 일이고 철도공사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은 100%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들어가라. 투기 말고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GTX-A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성역을 중심으로 1km 반경을 동그라미 도보 15분을 그려봤어요. 자, 인근에 어떠한 아파트 품고 있을까요? 연업마을 삼성 명가타운 있고요. 보정 1차 대림 2편한 세상, 연업마을 금호 베스트빌, 연업마을 쉐르빌, 용화마을 태영 대시양 1차, 용화마을 태영 대시양 2차, 연업마을 성원아파트, 용인 보정 꿈의 그린, 성호 샤인힐즈, 성호 샤인힐즈, 대림 2차,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연업마을 3호 벽산아파트, 연업마을 현대 아이파크. 이러한 아파트가 약 도보 15분 거리 내에 들어가 있고 현재 아파트 가격은 작은 거는 4억에서 5억 선, 평균 7억에서 10억 원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 중심에 무슨 역이 있다? 구성역이 현재는 위치되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아파트를 봤으니 땅도 한번 봐야겠죠. 토지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구성역을 가운데 두고 이 좌측 빨간 색깔 제가 테두리 그린 곳이 보정동이란 지역이고 이 우측에 노란 색깔로 표기한 지역이 마북동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토지거래 현황을 알아보려면은 가장 확실한 사이트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를 클릭을 하고요. 작년 평균을 보려면 2020년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지역을 검색을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구성역이 있고 이 일대의 GTX가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100% 이뤄지게 되어져 있고 이 일대 원형지 토지를 선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라는 거죠. 보아하니 보정동과 마북동 살벌하게 토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지 같은 경우에는 총 85건이 거래가 됐고요. 지분 같은 경우에는 14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분들 우선 부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하면 이러한 분들은 투자를 한 것일까요? 투기를 한 걸까요? 정보수 감히 예상해봅니다. 우선 정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들은 투기꾼이에요. 개발된다는 것을 미리 감을 잡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자산을 던져놨다는 거죠. 그 자산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이 리그 정부에서는 투기로 보더라. 그런데 정보수는 이렇게 제한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는 거예요. 역도 들어가고 GTX도 들어가고 그 앞에 전답 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거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역과 더불어 GTX, 용인 역세권 개발 그 웅장한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용인 플랫폼 시티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개발 사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곳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GTX와 구성역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가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상업과 주거와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 일대 어딘지도 나옵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이다. 83만 평, 1151세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업 누가 할까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더라. 그 사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자 색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일대에 GTX랑 구성역이 위치가 돼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파급역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약 1km, 2km, 3km 반경까지 그 파급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까지 자세하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 일대 지금 현장 가면 어떻다? 전, 답, 임야, 과수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토지의 용도까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역세권 인근에는 어김없이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더라. 향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을까요? 추진 경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2018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된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최근 내용이죠. 2021년 1월 5일 날에 구역 지정 고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2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23년에 착공, 28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적어도 2021년 1월은 지났으니까 구획 지정 고시 정도는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와서 플랫폼 시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1월 5일날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세부 내용 살펴보면 이러한 도면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승인을 누가 했다? 용인시장께서 하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떠한 도시가 구성되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로, 학교, 공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57.5%,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16%는 첨단 지식 및 첨단 제조, 다음 13.1%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집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7.7%가 상업 및 업무, 주상 복합으로 구성이 되고요. 5.7%가 복합용지, 종교용지 등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러면 이러한 시설제가 과거부터 모순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주거를 위해서 만드는 타운이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몰릴 만한 시설을 때려 넣는 거,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구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빨리 오기를 희망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부동산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그려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개발될 만한 곳에 땅을 선점하고 있는 그들,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바로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형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 자료를 보면은 다 나오게 되고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 일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김없습니다.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원주민, 세 번째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현장 가면 이러한 느낌이죠. 구성역이라고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 좀 허름한 역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면에서도 살짝 떨어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럴 때 들어가는 게 고수죠. 왜 그런가 봤더니 경기주택공사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엄청나게 커다랗게 광고도 하고 있고요. GTX까지 멋지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고수들이 있죠. 바로 누구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3개가 그 자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내용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신세계 트레이더스,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LG전자가 있고요.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고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역을 가운데 두고 약 도보 8분 거리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트레이더스랑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위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김없이 도보 10분에서 12분 그 권역 내에, 즉 역세권 존이라고 하는 곳을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살펴보니 2006년도부터 그곳을 선점했더라. 그 주소는
기흥구 보정동 1019-48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어느 회사 거죠? 주식회사 신세계마트가 가지고 있더라.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그 주소는 기흥구 보정동 692-2번지가 되겠고요. 2016년 12월 달에 매매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샀더라.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려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구입을 했었더라고요. 삼성전자 고수다. 2016년부터 움직였던 현황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LG전자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 보정동 700-6번지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재밌죠? LG 같은 경우에는 이곳 일대를 산 게 아니라 빌려 쓰고 있어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빌려 쓰고 있더라. 언제까지? 2025년까지 전세 생활하더라. 그러면 GTX까지 들어오는 이 마당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삼성전자 이들의 선택과 LG전자의 선택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너와 루저는 어느 정도 기정 사실이더라. 이곳만 이러한 현상이 있었을까요? 신세계 이마트랑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등 이들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대박난 지역 살펴보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알고 있다. 먼저 지제역입니다. 평택의 핫플레이스죠. 이곳 일대의 지제역, 현재는 1호선과 SRT가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KTX와 GTX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곳 일대를 옆에 두고 바로 오른쪽에 이마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제역도 허허벌판에 있었고 이마트도 허허벌판에 있었는데 이곳 일대 이마트를 중심으로 두고 평택 지제 세교지구라는 신도시가 뺑 둘러서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곳 일대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덕정역 가보겠습니다. 덕정역을 가운데 두고 그 중심에 1호선과 GTX 신호선 확정된 노선이죠. 그 좌측편에 이마트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일대에서 소이 때 근무를 했었는데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라는 거죠. 고양시 킨텍스점도 그랬고요. 하남 스타필드도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렇게 커다란 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뭐죠? 스타벅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입점을 하더라. 그 주요 요지마다 길목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세계 최근에는 롯데보다도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흔히들 말하는 평가라는 거죠. 롯데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을 하던 밥을 먹던 잠을 자던 뭐라든지 간에 시간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무작정 시간만 간다고 해서 내 자산이 불어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용인 GTX-A가 들어오는 인근 2-3km 정도는 대박인 것이 기정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인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일대를 선점하는 행위 무조건 투기로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투자라고 봄이 타당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회사 삼성전자와 LG전자 부동산 투자법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죠. 하나는 매매를 했고 하나는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두 기업이야 더 커다란 본 사업이 있으니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그 소득은 굉장히 작을 걸로 예상이 되나 저와 같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이라면은 직장 외에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을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완벽치 않으면은 내 노후 준비는 넉넉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정의 내릴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배만 아파하지 말고 투기 말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서 이 부분에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어디다? 용인시고 현재는 구성역이 들어가 있는 그곳 앞으로 GTX-A 노선이 들어갈 그곳 이곳을 선점하시길 바라고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셨습니다. 안녕.